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김민지입니다. 참 주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였는데요. 결국 코스피 8,000선을 내줬고 하반기엔 코스닥인가 싶었지만 코스닥도 역시 어김없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은 메타 쇼크겠죠.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반도체 피크아웃입니다. 이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GPU를 외부 기업에 빌려주겠다고 말하자 시장은 이를 반도체 피크아웃으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팽팽합니다. 지난해 딥시크 또 올해 초 터보컨트처럼 그저 노이즈에 불과하다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시장은 낙관보다는 불확실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반도체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0%의 안팎의 하락,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하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패닉세를 맞았습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 반도체 섹터 그동안의 주가 급등으로 피로감이 상당했는데요. 지난 2분기 동안 주가 상승을 살펴보니까 SK하이닉스 무려 227% 폭등, 삼성전자 약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88% 상승했습니다. 이 특정 섹터로의 과도한 쏠림, 또 그동안 레버리지 투자가 심했던 만큼 시장은 어쩌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고 그 좋은 명분이 메타 쇼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간밤 들려온 소식 하나 더 추가하자면 클로드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이 삼성전자와 함께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7월 7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삼성전자인데 이 반도체 패닉세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들 순환매 장세로 연출되고 있죠. 두 번째 시그널은 약속의 7월입니다. 제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이후 매년 7월만 되면 주도주가 약세를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근거에는 기술적 또 계절적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주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화장품주를 비롯해서 금융주, 소비재, 산업재로 순환매 장세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 간밤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이에 따라서 고용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실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30년 내공으로 세력의 차트를 찾아내는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국 증시 상황과 오늘 개장 전 체크해볼 체크 포인트들 살펴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혁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또 한 번 주저앉았는데요. 다만 수급이 이동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는 1.1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8% 내린 25,832선에 S&P 500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기술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가 무너진 가운데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우량주와 경기 순환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와 알파벳을 제외하고 강세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1%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고요. 이로써 표준 제품 수익과 함께 클라우드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5%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 5총의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첫 폴더블 아이폰 생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시장은 애플이 막대한 구매력과 공급망 협상력을 앞세워 경쟁사보다 안정적으로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알파벳은 0.36% 하락했습니다.
유럽 사법당국과의 대규모 반독점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원은 구글의 자사앱 우대 행위에 부과한 41억 유로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 우려와 향후 유럽 내 규제 리스크가 주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62%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사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업들이 자사에 적합한 AI 기술을 선택하고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유니레버와 노보노디스크 등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0.4% 상승했습니다. 우주 인터넷 서비스 레오의 서비스 가동에 필요한 인공위성 배치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는 안도감이 유입됐습니다. 그동안 블루오리진 폭발학제로 지연됐던 우주 인터넷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도 보면 대부분 약세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 2.84% 상승했는데요. 브로드컴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 주커버그는 오늘 지난 4개월간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이 경영진이 기대한 속도로 가속화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가운데 JP모건은 메타가 컴퓨팅 자원 임대보다 AI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하락하면서 시총 8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월가에서는 강력한 인도량에도 셀더뉴스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간밤 일라이릴리와 마이크론의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메타발 과잉 투자 쇼크에 마이크론은 오늘도 5% 넘게 하락하면서 시총 10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WTI는 0.06% 오른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0.01% 오른 7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도하에서 열린 회담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선물은 1.24% 오른 4,133달러 선에, 은선물은 1.32% 오른 6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에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인 11만 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앞서 발표됐던 4월과 5월 비농업 고용 수치도 도합 기존 수치보다 7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시장은 반도체주 약세 속에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별 차별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급 변화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전해드릴 캐스터 조민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와 또 그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는 하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갈지 만나보기 전 개장 전 체크해보셔야 할 포인트 3가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코스닥 30주년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좋은 분위기 속 칼바람도 함께 불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코스닥 퇴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8월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첫 관리 종목 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연내 시가총액 기준만으로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코스닥 기업이 50곳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일정 기간 동안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을 밑돌면 상장 폐지의 사유가 됩니다. 또 여기에 코스닥에 많은 이른바 동전주도 대상이 되는데요. 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절차도 빨라집니다. 이 상장 폐지
심사는 3심에서 2심으로, 개선 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될 텐데요. 다만 단순한 퇴출만은 아닙니다. 이 부실 기업은 빠르게 걸러내고 첨단 로봇, 사이버 보안, K 콘텐츠 같은 혁신 기업에는 기술 특례 상장문을 더욱더 정교하게 열면서 이 시장의 질적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6월 수출이 드디어 1,000억 달러의 벽을 넘었습니다. 6월 수출은 1,023억 달러, 전년보다 70.9%가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이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448억 달러, HBM과 DDR5 수요가 붙으면서 사상 첫 4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도 살아났고 선박, 바이오 헬스, 화장품까지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이 결과도 확실했는데요. 이 무역 수지는 361달러,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 월 수출 1,000억 달러 국가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수출 5강 진입은 물론 이 세계 4위인 네덜란드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빠르게 4강 진입 기대감도 키워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메탈발 AI 반도체 조정입니다. 한마디로 GPU가 남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어제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메타는 보유 중인 GPU와 AI 연산 자원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 AI 클라우드 사업 진출을 추진합니다. 시장이 걱정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메타가 GPU를 빌려줄 정도면 이 AI 인프라가 너무 많이 깔린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밀렸습니다. 국내 반도체주들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어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를 빠르게 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걸 AI 수요 둔화가 아니라 AI 인프라를 돈으로 바꾸는 수익화 단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AI 인프라가 과잉 투자인가 혹은 수익화의 시작이냐입니다. 이렇게 개장 전 체크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조민영이었습니다.